2018년 권총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탄피가 아니라 실제 총이 사라진 거야. 그럼 어떻게 난리 끝나. 이번에 회원 가입해주신 정승칠님, 니타님, 코키님, 김준영님, 닭돌기님, 팅굴팀맘님, 예시님, 남인성님, 미첼천사님, 황세현님, 밤하늘 날개님, 천사탄님, 훈님, 리치플루 6542님, 94DH님, 주현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기갑 여단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복무를 했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대 같은 경우 보병, 기갑, 정비 이렇게 병가로 나눠져 있었고, 기갑 그러니까 전차를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일반 보병과는 다르게 K2, K1이 아닌 K5 권총을 소지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당직을 서고 있었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당직이다 보니 상황실에 있는 중대 총기 현황을 수정하려 각 생활관 총기 현황을 최신화하였고, 상황실로 들어와 상황실 안에 있는 K5 권총 및 간이 탄약고에 보관된 총기 수량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대는 K1, K2 소총은 각 생활관에 보관을 했고 전차 승무원 K5는 중대 상황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량을 체크하던 도중 각 승무원들에게 불출된 권총 수량이 정확했습니다. 근데 간이 탄약고에 있는 권총 한정이 도저히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당시 상병을 단 지 오래되지 않았고 당직 근무 투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총기를 잘못 센 줄 알고 당직 사관님에게 혼날까 한 5번 정도를 센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실수했겠지, 내가 잘못 봤겠지, 한번 다시 보자라는 마음이겠지. 그러자 당직 사관님께서 너 뭐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단사님, 제가 아무리 꼼꼼히 세봐도 권총 한 자루가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관님과 그때부터 총기 수량을 다시 세본 결과 결국 간이 탄약고에서 한정이 없어진 걸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총이니까 진짜 난리 나는 거지. 그러게 전 당직 근무, 전 위병수 근무자 등 모두 호출과 함께 퇴근한 간부까지 총 집합이 됩니다. 그때 시간이 대략 8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중대장 행정보급관님은 상급 부대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 중대는 병사 간부 뭐라 할 것도 없이 용의자 신분이 되어 다목적실에 감금 아닌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다가 새벽 3시경 취침만 딱 생활관에서 하고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여 저희 일가는 또 다목적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병장에는 군난 헌병대까지 파란 막사를 쳐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참고로 당시 간부 숙소도 그땐 이미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5일 1, 2, 3, 4, 5일이 지났음에도 범인이 나오질 않자 군단 헌병대장 대령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병사 간부들 모두 식당에 앉혀놓고 종이 하나를 주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작성 동의서였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중대장님은 이미 너무 우신 건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저희한테 우시면서 부탁을 하시더군요. 가만 벌 받으면 됐다 얘들아, 진짜.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 작성 동의서를 작성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잡혔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범인은 심지어 같은 생활관을 쓰던 중대 보급병이었던 건데요. 사실 이 보급병 편제가 한 명이라 평소에 중대장한테도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총을, 이거 진짜 완전 큰 범죄잖아, 그쵸? 그렇게 그 친구는 육군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저희 중대는 중대장, 행정보급과 각 소대 간부들까지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 보급병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바로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항 분실 사건, 권총 분실, 음원항 분실. 음원항 같은 경우에는 군사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37사단 2대대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이거 10년도 넘은 얘기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아서 썰을 풉니다. 일단 저는 연대에서 대대로 파견 나와서 1호차 대대장 운전병을 합니다. 군대에 대해 알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꿀보지 맞습니다. 쿨한 인정 좋아요. 물론 지휘자에 따라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저보고 너 빽 있냐? 이런 소리를 했지만 그런 거 있었으면 군대 왔겠냐? 아무튼 나름 편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어느 날 생활관에서 한 놈이 샤워 간다고 오대기 음원항을 침대 위에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분대 박상병과 계속 싸웠던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왜 맨날 음원항을 샤워할 때 아무나 두고 가냐? 그러면 김상병은 좀 놔둬, 이런 식. 그날 결국 사고가 터지는데 그걸 누가 훔쳐갑니다. 그래서 CCTV 확인을 했지만 생활관 위치가 애매해서 얼굴은 안 잡혔고 그 결과 전원 밖으로 내보내고 생활관 싹 다
설계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생활관 건물로 들어가는데 대대장실 앞 계단 올라가는 데서 어떤 병장이 아유 왜 그렇게 거기서 나와 이러고 가더라고요. 뭔가 쎄한데? 하면서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 판초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니다. 그걸 내가 왜 갖고 가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생활관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100% 의심은 하겠지. 왜 보는 걸 믿으니까. 근데 사실 운전병이 뭐 훔쳐올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나 대대장 운전병에서 꿀 빨고 있는데 맞잖아. 오른쪽 창문 쪽에 있는 놈은 야 너한테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해. 이지랄 해서 개빡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대대장실에 가서 울면서 진짜 저 아니다. 저 지문 검사 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찾을 당시에 찾으면 처벌 목적으로 지문 검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대대장님은 괜찮다. 너 아닌 거 알아? 라고 하며 그냥 자라고 하더군요. 이때가 저녁 9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관으로 들어갔는데 왠지 제 뒷담화를 할 것 같아서 엿들었는데 역시나 제가 훔쳐갔다는 얘기를 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놈이 나와서 제가 밖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안 오려고 하길래 그냥 저는 쌩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사람이 이렇게 범인이 되는구나 싶더군요. 얼마나 억울하면 10년이 지나 지금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냈겠어요. 나 진짜 아니다라는 거야. 그 이후로 동기들과는 완전히 손절을 칩니다. 걔들이 말 걸어도 같이 안 어울렸고 운전병 후임들만 제가 훔칠 이유도 없고 안 훔쳤다는 걸 믿어줬고요. 지금 솔직히 누가 했는지 대충 감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저만 뒤집어 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때 그냥 바로 상급 부대 찔렀어야 했는데 제 보직 날라갈까봐 1호차 놓칠까봐 참았네요. 결국 남은 건 억울함 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진짜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위에 보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1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으니 말이죠. 입대 예정자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저는 박상병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는데요. 왜냐? 다른 놈들을 훔쳐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박상병! 보고 있나?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